52쪽입니다. 달하 하의 동그라미. 달하 하면은 높임의 혹격조사. 혹격조사. 그래서 원래는 뭐 지아나 이렇게 아로 붙여야 되는데 뭐야 중세 때는 아야가 있었다. 거기다 하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아야하. 네, 그래서 달림이시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방 여기 극락정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예요? 그 불교적 색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적 색채. 까장 이거 시옷 기억은 쌍기역으로 읽으시면 돼요. 까장 가시려고 가셔서 가시렵니까? 무량숲을 전에 무량숲을 앞에서 거기에 불에 밑줄 불은 부처다잉. 전에 앞에 니꼼다가 거기서 뭐 이르렀다가 라고 보시면 돼요. 니꼼다가 이르라다는 이제 일러서 도착해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살꼬샤셔 살꼬샤셔라고 우리 요즘은 안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사례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써볼까? 사례다 이코르 아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입니다. 뭐 사례어라 일러라 라고 하면 똑같이 말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진 기프샨 존 어해 우러러 라고 되어 있죠. 다짐 깊으신 존이니까 뭐야 아까 무량숲을 앞에서 말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존 어해 우러러 라고 했으니까 존은 앞에 나왔던 무량수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 모도살. 그래서 두 손을 모도호나 모두 모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아서 원앙생 뭐예요? 두 개가 반복되었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의 원의 체크 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원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왕생, 극락왕생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극락왕생을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소망, 기원의 대상을 강조했다. 그릴 사람 있다 살꼬샤셔.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아래세요라고 했으니까 가서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으 감탄사죠. 몇 줄? 10줄. 그러니까 이게 뭐야? 19채 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그래서 뭐 4, 2의 3단 구성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아으 이 몸을 버려두고 기쳐두고 버려두고 48대원 48가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 그냥 가서 우리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은 안 나와요. 그냥 쓱 봅시다. 다음 안민가 이건 좀 나옵니다. 별표 나올 만한 작품들 위주로 좀 해볼 텐데 별로 안 중요한 건 쓱쓱 넘어갈게. 구는 업이여. 구는 아비 아버지시고 시는 다으샬은 사랑하실 샬의 동그라미. 샬? 이거 샬은 원래 샤 더하기 리을이다. 샤 더하기 리을이라고 써보고 여기서의 샤가 높임의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원래 현대국어에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뭐 있지? 어머니께서 오시다. 시가 있잖아요. 중세 때는 시하고 샤 둘 다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는 임금은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는 어리석은 아해고 하샬대 아이라고 아해는 아이다잉. 아이
이거는 개화기 시까지 넘어갑니다. 아해. 우리 그 뭐냐 그 오감도에서. 그래 이상 오감도에서 아해가 무섭다고 하오 이 부분 아해가 싹 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어를 알아놓으세요.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신다면 민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물다의 살손물생 그래서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의 체크. 여기서의 물생은 백성이 되는 거죠. 이을 먹이 다스라.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할 때 이해됐나요?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간다 할 때 나라 진익이 알고이다. 나라 안이 유지될 것임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탄사고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민은 민답게 그래서 뭐예요? 각자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오케이? 답게가 들어갔으니까 이해됐나요? 네. 하늘단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할 때 여기 가로 열고 닫아봐.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야 할까 라고 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사는 곳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뭐다?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네. 을지문덕의 여우장 우중문시 봅시다. 여수장. 이거는 이건 재작년 수특에 나왔었어요. 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두 문장 구조가 같죠? 그쵸? 네. 너는 왜 빨갛죠 화면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야 너 이미 잘했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이세민한테 보내는 편지죠. 야 너네 이때까지 다 이겼잖아.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그만 꺼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알겠지? 별로 어렵진 않아. 이 작품의 배경사라고 볼까요? 영양왕 23년 수나라는 30만의 군사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에 을지문덕은 압록강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거짓으로 항복하여 적군의 허실을 정탐한 뒤 적진에서 탈출하였다. 적군이 추격하자 을지문덕은 하루에 7번 싸워 7번 패하는 유도작전으로 적의 군사력을 소모시키면서 적을 평양선 30리 밖까지 유인하였다. 이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오원고시를 보내니 그래서 싸움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다는 게 본인이 일부러 져줬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조롱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우중문은 그제야 속은 것을 깨닫고 군사들이 피로하고 굶주려 싸울 기력을 잃었으므로 회군했다. 을지문덕은 이를 추격하여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니 이를 살수대첩이라고 했다. 이제 왜 위에서 조롱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됐지? 이 작품은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612년 살수대첩 때 지은 오원고시로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전한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우리 문학작품 가운데 지은 시기와 작품의 본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들 의의를 지닌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이 옹비했던 역사와 함께 당시 고구려인의 자주적 기상을 기계에 찬 표현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이 작품의 내용은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적장에게 항복을 종용의 밑줄. 종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을지문덕이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뭘 통해서? 너네가 이미 싸움에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조롱했다. 왜? 본인이 일부러 7번 패해줬기 때문인 거지. 이해됐나요? 지치고 굶주린 병사들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할 수도 없고 후퇴할 명분도 없는 상황에 처한 우직문에게 이 시를 보냄으로써 상대의 심리적 평정심을 잃게 하려는 것이 을지문덕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30만 대군을 육지를 을지문덕의 기계와 자신감이 있고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이해됐죠? 다음 야청 도의성. 봅시다. 가을 계절이라고 써놨지. 하늘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환하니 달의 위에다 써 밤. 가을밤이란 이야기죠. 은하수가 환하니 나그네는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해지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심정의 밑줄. 그래서 나그네가 어떻다? 집에 가고 싶다. 긴긴 밤 근심에 겨워. 근심은 이제 고민이란 이야기죠. 오래 앉았노라니 호련 들리는 이웃집에 여인의 다듬이 소리. 별표. 이 다듬이 소리 때문에 어쩌다? 집에 가고 싶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고 별이 낮도록. 별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별이 점점 높아졌다가 낮아진다니까 아침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키오키? 잠시도 멈추지 않네. 밤새 아줌마가 뭐 했다고? 다듬이 두들겼대.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가 서로 비슷하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였다? 다듬이 소리를 듣고 향수병, 노스텔지어가 뭐다?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 든 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푸른 다듬이 돌은 고른가 거칠은가?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으리. 그래서 뭐예요? 다듬이 돌을 두들기니까 뭐야? 땀이 많이 흐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같은 팔도 힘이 붙여 지쳤으리. 호도수로 떠난 나그네 구하자 함인가? 규방에 외로이 있는 시름 잊자 함인가? 규방의 체크. 제가 이 규방이라는 단어는 계속 말해요. 규방은 뭐? 안방 규자, 아녀자가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이 있는 시름을 잊자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장 구조 똑같지? 무슨 법? 대구법. 그래서 호도수로 떠난 나그네를 구하자 함인가는 위에서 이미 나그네라고 했었지 본인을. 그래서 나 같은 어떤 고향을 떠난 남편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안방에 아녀자가 혼자 있어서 외로움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듬이를 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모습 그려보나 물어볼 도리가 없고 부질없는 먼 원망만 끝없이 깊어가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어볼 도리가 없다는 건 왜? 진짜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 그래서 부질없는 먼 원망만 끝없이 깊어가네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쩌다? 고향이 점점 더 그리워진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먼 이국 땅 낯선 고장에서 그대 생각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다듬이를 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다듬이돌 치는 소리가 뭐랑 같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같다. 이런 때 들려오는 규방의 다듬이 소리, 그 누가 할까? 시름 깊은 저 서름의 체크, 이게 화자의 직접적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리운 생각에 마음은 높이 달렸지만 듣고 또 뚫어 알 길이 없네. 꿈속에서라도 저 소리 찾아보려 하지만 나그네 수심만 잠도 이루지 못한다네. 수심의 밑줄, 여기서의 수심도 걱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수심은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내용은 뭐였어? 다듬이돌 소리 듣고 뭐하는 여자지? 다듬이돌 치는 그 두드리는 여자를 떠올렸다가 아 집에 가고 싶당 집에 가고 싶당 하다가 잠을 못 잔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다 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양태사가 일본의 사신으로 가머물 때 지은 칠원고시, 그래서 일본의 체크, 그래서 화자는 어디에 있다? 일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행 장편의 시가로 기록이 부실하여 뒷부분은 표기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낯선 이국 땅에 있는 쓸쓸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의 밑줄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여 감동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특히 다듬이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이 돋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이해됐나? 왜 뒤에 문제 다 풀려있냐? 다음 촉규화 봅시다. 문제 이거 풀지 마세요. 너무 친절하게 다 써놓은 것 같은데. 촉규화, 촉규 밑줄. 아 축구 아니야. 촉규는 접시꽃입니다. 접시꽃. 최치원이니까 신라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밑줄. 쓸쓸한이 핵심입니다.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를 눌러버렸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접시꽃이 피어있다, 탐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비 그쳐 향기를 날리고 보릿바람에 그림자가 흔들리네. 계속 뭐야? 시각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아직은 뭐 학문적 경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술에 탄 사람은 누가 보여줄까?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주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부끄럽다. 거기에 체크. 거기에 보면 자조라고 되어 있죠. 자조가 뭐지? 스스로를 비웃음 있었나? 자조, 스스로 비웃음. 왜? 천한 땅에 태어난 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안 줘도 나는 어떻게 한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뭐다? 체념과 한탄이 동시에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최치환이 이제 당나라 유학파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신라에 와서 바로 성공하나? 아니, 바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와 감상 볼게요. 이 작품은 통일신라 말기의 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에 읊은 것이다. 화자는 거친 바 언덕 쓸쓸한 곳이라는 배경에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피인 꽃송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후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자신의 학문은 탐스러운 꽃송이, 지려요 향기처럼 완숙한 경지, 어떤 경지 이상에 이르렀지만 이를 알아주지 않은 척박한 시대의 풍토가 한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꽃송이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인격 부여의 밑줄 의인화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의인화를 하고 있다. 부끄러워 참고 견디는 꽃송이의 정서이자 화자 자신의 정서다 라고 했으니까 꽃송이는 뭐다?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분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경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한스럽고 슬퍼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다음. 똑같습니다. 가을바람에 계절이 드러났죠.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앞에 있는 촉교와 이 작품의 차이는 뭐야? 앞에는 의인화시킨 촉교화를 앞으로 내세웠지. 이번엔 뭐야? 내세웠나? 아니, 지 스스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의 표현을 썼냐? 아니면 화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냐?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알아주는 이 없네의 밑줄, 없네의 밑줄, 없네. 이게 바로 뭐다? 한탄이다. 좆됐네. 뭐야? 한탄이잖아. 이해됐죠? 창밖엔 깊은 밤비가 내리는데 우리 엄마 걱정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빗소리, 고요히 빗소리, 엄마 안 오시네.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깊은 밤비가 내린다는 뭐야? 외로움, 고독에 대한 심화. 등불 앞에서 만리 밖으로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당나라에 있을 때니까 뭐다? 신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통일신라 말기에 문장가 최치원이 쓴 오원절구의 한 시이다. 최치원은 육두포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신라의 정치개혁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가야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다가 죽었다. 이러한 최치원의 생애를 고려해 볼 때 이 작품의 주제는 창작 시기에 따라 두 가지 해석, 두 가지 밑줄. 야, 이렇게 이해와 감상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보기 지문들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걸 다 잘 분석해야 된다고. 창작 시기는 최치원이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으로 보기로 하고 신라로 돌아온 이후로 보기도 한다. 당나라 밑줄, 신라 밑줄. 1번 당나라, 2번 신라. 그래서 전자, 당나라에서 머무는 동안으로 본다면 소외받는 이방인으로 쓸쓸하게 지내던 최치원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당나라에 있을 때의 해석. 반면 후자로 본다면 고국에 돌아왔지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좌절한 지식인 밑줄. 느끼는 거리감, 세상에 대한 거리감. 그래서 세상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의 처지나 방랑 생활을 하며 가야산에 은거했던 말년을 고려하면 후자의 관점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앞에 이런 작품들은 좀 잘 안 보이는 작품들이야. 다음 제가야산 독서당. 당의 체크. 당은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이 가야가 바로 근광가야, 가야국 할 때 그 가야입니다. 제는 제목 제자예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첩첩한 돌 사이로, 첩첩하다는 거는 뭐예요? 첩첩이 쌓여있다 이러는 이야기. 겹치고 겹쳐있다.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지. 청각. 지척이란 단어 밑줄. 지척은 뭐? 가까이. 가까이에서도 분간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듯이 내뿜어가 화류법인 걸 알 수는 없어. 왜? 뭐가 뭘 내뿜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직은. 항상 시비하는 소리, 시비의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싸우는 소리죠.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밑줄. 그러면 시비, 속세에 대한 다툼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게 되는 거지.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매게 했네. 그래서 뭐였다? 위에서 나왔던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내는 소리가 울린다. 이게 바로 뭐? 물소리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물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운 것을 뭐 때문이다?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속적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탈속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물살이가 웅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들리지 않는 것을 탈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통일신라 말기에 문장가 최치원이 지은 칠원절구의 한 시이다.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는 의미를 지닌 제목에서 드러났듯 신라 말기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육두품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한 작가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은거하며 지은 작품이다. 화자는 거센 물소리 밑줄, 가까운 곳에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까운 곳 밑줄, 이게 바로 지척이란 단어였고요.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은거의 체크. 이곳에서 혹시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를 들릴까 걱정하며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고 말한다.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와 물소리를 대조했다. 그래서 물소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 탈속에 대한 이야기.
시비는 뭐에 대한 이야기? 속세에 대한 이야기. 물소리로 세속의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세상과 경리의 체크.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의 체크.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신라 말기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 없었던 작가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좌절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골에 흘러요 냇물이. 그래서 뭐다? 시비를 안 들을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했고, 그리고 두려워요 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거 싫어요. 그리고 나서 뭐다?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싫어용이 시리로 들렸나 보지.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으니까 이건 단절감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조성호, 최성호 둘 다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안 들었지? 이해돼요. 들었죠. 저 물어보십니까? 고려시대 70쪽. 아, 여기서부터는 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거릴 타선이 거의 없습니다. 70 가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려가요인데요. 고려 위에 써놓으세요. 고려가요 vs 경기체가. 이 고려가요하고 경기체가하고 싸우게 돼야 되는 건데, 인기 책 아니? 경기체가? 어이요. 아니지. 어에이야? 경기체가. 이 고려가요는 아래서 평민, 경기체가는 아래서 사대부. 그래서 대부분의 고려가요를 설명을 하잖아. 그럼 양반문학이 절대 아니야. 알겠지? 평민문학이다. 그럼 평민문학이니까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 아래서 평민 아래다. 일상, 사랑.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고려가요에서는. 이해됐나요? 근데 경기체가에는 사대부란 말이야. 그 사대부 아래서 얘는 자뻑. 여기서의 경은 경의 동그라미, 경기체가의 경. 여기에서 경은 경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기는 그것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 경기체가는 항상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뻑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아이폰 막 다 13 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김지한이가 아이폰 16 사갖고 와갖고는 어때요? 아이폰 16 지리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경기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막 조롱합니다. 야, 니네 펜 어때? 돼지털 쓰지? 오, 씨발, 내 거는 하마털이야.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시리부터 볼게요. 가시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 가시리 있고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에 X자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읽잖아? 그러면 뜻이 이상해져 뒤에서. 한번 볼까요?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있고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봐봐. 그 아래에 332조에 삼음보라고 써져 있는데 버리고 가시리 있고 332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뒤에 나는은 숫자를 안 세버리는 거야. 읽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의 나는은 여운꾸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얼씨구, 지화자, 좋다 이런 거 있지. 아무 의미 없는 추임새. 이거 바로 여기서는 나는으로 썼습니다. 위증질과 태평성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봐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지. 근데 태평성대래. 주제랑 의미가 비슷해 안 비슷해? 또 안 비슷해. 겹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이별하는 상황인데 뭐야? 아, 세상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태평성대가. 뜻이 의미가 없지? 이게 붙여진 이유가 있지.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조선시대 궁중가요.
조선시대의 궁중 예약이라고 하죠. 가요로 쓰이게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너네가 더 어른이 돼가지고 고려 문학 작품들을 좀 몇 개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되게 저급하고 문란하고 내용들이 미쳐 날뛰어. 막 너네 쌍화점 들어봤지? 안 들어봤나? 쌍화점. 쌍화점이란 작품이 있거든. 그 고려시대 때 작품이거든. 그 게이물이야 게이물. 그래서 그 정도로 문란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고려가요니까 이건 가요니까 구전문학일까 기록문학일까? 구전문학이란 말이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와. 그래서 언제 정착이 돼?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이 돼. 그러면 근데 이걸 어디다 썼다고? 궁중에서 썼다고. 근데 니네 임금 앞에서 막 게이물 이런 걸로 노래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고려가요들이 대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임금 앞에서 부르기 때문에 어때? 사랑 이야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태평성대를 누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 증질과 태평성대라는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후렴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 임금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임금을 똥꼬를 빨아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됐죠? 날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니 있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나는 읽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 잡사와, 잡사는 먹다 아니야. 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어때야 돼? 잡아두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단 보내긴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래에 서로님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노니 보내드리니까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도셔는 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라고 써볼까요? 도셔의 다시.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가시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 때문에? 받아들이고 갔다 얼른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 가시리하고 자주 나오는 게 뭐 같이 나오는 게 진달래꽃이거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쩌다? 가라고 해. 그치만 어떻게? 얼른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다른 거죠. 이해됐나요? 아래 볼게요.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다의 슬프고도 애절한 마음과 A불비의 밑줄 별표 이런 단어를 알아놓으세요. 이 슬프지만 불비 슬퍼하지 않는다. 태도가 잘 형성화되어 있는 작품으로 우리 민중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년에서는 임에게 진정 자신을 떠날 것인지 애달프게 묻고 있으며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부분. 2년에서는 질문을 되풀이하여 고조된 슬픔에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3년에서는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을 드러내고 4년에서는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때? 날 두고 갈 거야?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고 갈라 그래? 그 다음에 잡아주고 싶어.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잡아두면 어때? 네가 존내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다? 서운한 님을 보내옵노니 보내줄 테니까 가시는 듯 다시 와라. 얼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화 작품 감상. 그래서 여기까지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동동을 봐야 하는데 동동은 다음 주에 봅시다. 가시리까지 보고